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도 설날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 오후입니다. 아,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요. 저는 커피 같은 경우는 그 핸드드립해서 집에서 마셔요. 네. 원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먹을 거를 인터넷에서 사면 좀 싸게 구할 수 있어서 원두를 한 두 종류 정도 사가지고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거를 갈아서 내려서 마십니다. 근데 저는 거의 주말에만 마셔야 되는 입장이어서 와이프는 자주 마시는데 저는 이제 주말에만 제가 내린 드립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지금 귀한 커피고요, 저한테는. 어, 드립 같은 경우는 저는 얼마 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칼리타 드리퍼를 사용해서 드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칼리타 드리퍼를 꼭 쓰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드리퍼가 칼리타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칼리타 드리퍼로만 내리고요. 커피를 좀 많이 좋아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한번 따볼까 싶어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네. 필기 시험까지 봤거든요. 필기 시험은 간단해요.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 기출 문제집을 보고 시험도 그 문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면 문제은행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 내에서 일정 부분의 문제가 나와서 몇 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 그 이하는 불합격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다행히도 그 필기 시험은 합격을 했어요. 네, 필기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실기를 봐야지 자격증이 나오는 건데 실기를 또 보자니까 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내가 지금 실기까지 배워가지고 바리스타를 굳이 자격증을 따놓아야 할 상황인가 싶어서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를 따놓으면 2년 아닌가? 아마 2년 안에 실기를 따야지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없어졌죠. 저 같은 경우는 필기 따놓은 게. 아무튼 뭐 나름 뭐 커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필기 보고 실기 봐서 뭐 자격증을 따던가 아니면 뭐 그냥 취미로 계속 하던가 뭐 그럴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곳은 제 방이자 다락방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의 맨 꼭대기층에 위치한 곳인데 보시다시피 채광이 좋아요. 그래서 위에 유리 지붕이에요. 반 정도가 유리 지붕으로 돼 있어서 지금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라인드가 있어서 광량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뭐 당연히 유리기 때문에 훤히 보입니다. 하늘이.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사 왔을 때는 와 다락방 보고 정말 좋아가지고 야 밤에는 여기 누워가지고 보면 별도 볼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별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여기 누워서 별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이제 여기 다락방에 있으면 언젠가 한번 다락방에 있었는데 위에서 무슨 다닥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몰래 살금살금 와가지고 쳐다보니까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유리니까 발바닥이 막 보이겠죠. 근데 비둘기는 여기는 지금은 물론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앞에도 원래 다 넓은 밭이었는데 지금 빌라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비둘기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쪽 시골에는 원래 맵비둘기라고 산비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에 사는 비둘기하고는 좀 틀려요. 색깔도 틀리고 좀 모양도 약간 좀 더 약간 제 눈에 그런 건가? 좀 예뻐 보이고 그런 비둘기가 살아요. 그 맵비둘기라고 하는데 걔네는 또 도심에 사는 비둘기하고는 틀리게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을 보면 피하고 좀 인적이 드문 곳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이렇게 뭐가 발자국이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비둘기, 맷비둘기 2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그렇게 눈앞에서 가까이 보게 되면 굉장히 놀랍죠. 저로서도 경험하기 힘든 놀라운 경험인데, 놀랍고 또 뭐랄까 좀 신비로운,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렇게 가까이서 본다는 게. 특히나 맷비둘기 같은 경우는 사람을 무서워해서 사람이 조금만 가까이 가도 휙 날아가 버리는데, 여기 있으니까 저는 걔네 밑에서 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저를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네. 지난번 영상에 제가 막 꽃들을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에 저희 거실에 있는 어떤 큰 나무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것 같은 이파리가 막 큰 이파리가 있는 그런 식물을 화분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보카도였습니다. 아보카도 물론 다 아시죠? 아보카도를 제가 2016년도에 우연히 심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보카도 씨가 하나 있는데, 아보카도를 먹으면 씨는 당연히 안 먹죠. 가장 안쪽 코어에 있는 이 씨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요 씨앗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여기 약간의 씨를 덮고 있는 껍질이 있어요. 요 껍질을 벗겨서 처음에 이제 물꽂이부터 시작해서 아보카도를 키우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키우게 된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는 원래는 원산지가 멕시코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남미 쪽이나 그 더운 기후, 그런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파주거든요. 파주에서 아보카도를 노지에 키운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안에 들여놓고 봄 되면 이제 밖에서 키우는 화분입니다. 뭐 저는 아보카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아보카도를 흔하게 예전에는 접하지는 못했는데, 언제부턴가 아보카도를 많이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와이프하고 애가 또 워낙에 아보카도를 좋아해서 아보카도를 저희는 가끔 먹습니다. 그때 2016년도에도 그때도 아보카도를 주길래 참 느낌이 처음 먹어보면 무슨 버터 같아요. 이게 과연 자연에서 나는 과일인가?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과일인가요? 채소인가요? 채소인가? 아무튼 자연에서 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인공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향도 그렇고. 근데 먹다 보면 또 그게 되게 크리미하면서 그 버터 같은 느낌이 아주 좋고, 또 그 풍미가 또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빵이나 어떤 음식, 다른 재료들하고 섞어서 먹으면 샐러드하고 같이 먹어도 좋고, 특히 연어하고 먹어도 좋고. 그 최근에는 한번 와이프가 식빵을 약간 토스트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아보카도를 올리고 통후추를 이렇게 갈아서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리를 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보카도를 최근에는 좀 즐겨 먹는 편입니다. 근데 아보카도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마트 같은 곳에서 아보카도를 사면 대체로 이제 진열되어 있는 아보카도들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인 상태에서 먹게 되면 딱딱합니다. 이게 뭐야 막 싶을 정도로, 이게 아보카도였구나, 아유 이 맛없는 걸 왜 먹어 싶을 정도로 딱딱한데, 아보카도는 사실 이제 그 초록색인 상태에서 가져와서 후숙이라고 하죠. 좀 약간 익혀 놓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겉에 껍질이
약간 갈색,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진한 갈색과 검정색의 중간 정도의 색깔로 될 때가 이제 후숙이 잘 된 상태인데, 그때 이제 껍질을 깎아서 먹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풍미가 좋고 먹기 좋은 그런 아보카도가 되는 거죠. 아, 영상이 끊겼습니다. 끊겨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요. 저는 다 된 줄 알고 확인을 해보니까 영상이 중간에 끊겨 있더라고요. 저 지금 고프로 히어로 4 블랙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찍다 보면 한 13, 4분 정도 지나면 끊기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보니까 아보카도, 최근에 들은 또 아보카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들은 아보카도에 대한 얘기는, 아보카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중국엔 또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멕시코나 이제 중남미 쪽에서 아보카도를 많이 재배했었더라고요. 그 중남미 쪽은 또 마약 조직들이, 그 마약 카르텔이라고 하죠. 조직들이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아보카도가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아보카도 농장을 하나씩 접수를 하고, 그 이제 수익을 갖고 또 마약 관련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효과가 막 생기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제가 아보카도를 키워보니까, 물론 저는 한 그루입니다. 화분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물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보통 화분에 이렇게 물을 줄 때 어느 정도 주면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제 그만 줘도 되겠다 싶을 시기를 알게 되는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잎도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구나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물을 많이 먹어서 아보카도 농장을 대규모로 이제 하게 되면 그 주변은 완전히 황폐화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워낙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살짝 고민은 되긴 하지만, 뭐 제가 맨날 아보카도를 먹는 것도 아니고 나름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뭐 안타깝긴 하지만 맛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 3월부터 이제 키워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는 동영상을 찍은 건 없고 사진을 꾸준하게 찍어왔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재배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맛있네요. 네, 이 모습은 처음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새 잎이 나온 첫 잎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 아보카도 씨 윗부분에 이쑤시개 3개를 꽂아 놓고, 그리고 그 일회용 컵에 물을 담아서 일회용 컵 위쪽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물은 씨앗의 아래 부분이 항상 닿을 수 있게 잘 챙겨주고요. 그래서 약 한 달 꽤 걸린 것 같아요. 그 뿌리가 나올 때까지요. 그래서 뿌리가 나와서 위에 첫 잎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2016년 7월에 찍은 사진이고요. 어, 물꽂이했던 아보카도 씨를 처음으로 흙에 담긴 화분에 옮긴 모습이에요. 어, 첫 사진보다는 잎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위쪽에서는 계속 새 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분갈이를 한 사진입니다.
첫 번째 분갈이가 2016년 7월에 했으니까 이게 지금 12월인데 약 5개월 정도 만에 두 번째 분갈이를 했죠. 잎이 꽤 많이 났고 그 잎도 꽤 커진 모습이에요. 화분은 뭐 전에 쓰던 화분인데 별로 이쁘진 않습니다. 겨울이라서 다락방에서 계속 키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 모습은 세 번째 분갈이를 한 모습입니다. 3차 분갈이는 2017년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 겨울을 다 지내고 봄이 돼서 또 새로운 화분에 옮긴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에 썼던 그 까만 화분이 별로 안 이뻐가지고 그냥 나름 조금 난 화분에 옮긴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전 사진하고는 상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죠? 비슷한 상태에서 지금 화분만 조금 괜찮은 화분으로 옮겨졌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꽤 많이 이뻐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 달인 2017년 4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분갈이를 하고 나서 그때 3월이기 때문에 밖에 내놓기는 좀 추웠나 봐요. 다시 그 옥상 쪽에 그 실내에 올려놨고요. 이렇게 잎이 많이 자라서 아마 제 손하고 크기 비교를 해놓은 사진 같아요. 이제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밖으로 내놨겠죠? 2017년 6월에 정원에 내놓은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네 번째 분갈이를 완료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키가 계속 커져서 분갈이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큰 화분에 옮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약간 더 큰 화분에 옮겼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 화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달의 모습이고요. 전에 사진보다 키가 훨씬 더 자랐죠. 그래서 이 지주대를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현재의 아보카도 모습입니다. 지금 겨울이 돼서 거실로 옮겨온 상태고요. 거실이 그렇게 해가 잘 들진 않아요. 그래서 뭐 상태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겨울은 뭐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좀 군데군데 잎이 좀 갈라진 곳도 있고요. 크게 뭐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봄 되면 다시 밖으로 나갈 거니까 봄 되면 또 괜찮게 회복이 되겠죠. 근데 저는 뭐 제가 자세하게 알아본 건 아닌데 아보카도가 이렇게 길게만 자라는 건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웃자라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기후도 안 맞고 토양도 안 맞다 보니까 얘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뭐 기대를 하진 않는데, 사실 이렇게 자라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질화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처럼 되는 거죠. 아보카도 나무가 돼서 이제 거기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얘는 뭐 어차피 계속 이 파주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노지에서 땅의 기운을 받고 자라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화분에서 자라야 되는데, 내년 되면 분갈이를 한 번 더 해주긴 해야겠지만 좀 큰 거로 열매를 과연 볼 수 있을지. 만약에 열매를 본다면 이거는 파주 최초의 아보카도 열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싶긴 한데, 뭐 사실 살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잘 한번 그냥 키워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관리해 주면서 키우다 보면 뭐 얘도 나름 뭐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키워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은색 지주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토마토 농사 지을 때, 토마토 키울 때 쓰던 지주대인데, 지주대도 이제 좀 얘가 키가 훨씬 더 자랐어요. 지주대보다. 보시면 계속 잎이 새로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해주면 밖에 있을 때 바람 불면 당연히 꺾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대도 분갈이를 할 때 좀 더 긴 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게 지금 제 키가 한 이 정도인데 제 키보다 좀 더 커요. 약 한 176cm 정도? 5, 6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잘 키워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아보카도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